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 채점 기준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간 내에 적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봐야 돼. 아까 뭐 그림도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분 내에 무조건 답안을 완성해야 돼요, 완성.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수험자 입장에서 뭐 다 좋은데 가장 첫 번째인 25분 내에 완성을 시키지 않으면 난 직무유기인 거예요. 왜냐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시간 내에. 첫 번째 무조건. 두 번째, 분량이에요, 분량. 분량 아까 서술형 문제 기준은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역시 앞에 계신 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 많아요, 그렇죠? 3페이지. 그러니까 25분 내에 3페이지를 적는 거예요, 그렇죠? 25분 내에. 25분 내에 2페이지 적으면 안 돼요. 3페이지 적어야지. 그래서 25분 내에 3페이지 적는 게 레이아웃이다. 거기다가 아까 어떻게 적는 게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죠? 그림과 도해를 가미해서 적는다 이렇게 했죠. 요거를 우리 학원 이제 정규반에 들으시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특강을 들으시는데 요런 이제 8.15 특강 말고 과정 속에 있는 특강, 모의고사반 넘어가기 전에는 하는 특강이 있는데 거기선 요 그림 도해를 뭐라고 하냐면은 삼위일체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삼위일체. 이게 좀 특강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림 도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뭐 제가 아시는 분도 얼굴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데 이거를 정확히 100%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없다고 봐도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이걸 수업을 듣긴 듣는데 완벽하게 이해 못해요. 또는 알긴 아는데 시험장에 요거를 맞춰서 쓰려는 노력을 좀 덜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뭐냐? 다시 설명하면 25분 시간 내에 3페이지를 무조건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떨어져요. 근데 삼위일체, 그림 도해를 좀 가미해서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레이아웃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감점을 당하지 않는 방법.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키워드죠, 키워드. 키워드를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키워드는 곧 암기해서 적어주는 거죠, 암기해서. 근데 이 키워드를 요즘 이제 다른 학원들 또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하는 데가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 혹시 기숙사 공부하시기 전에 좀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야, 기숙사는 용어 공부를 잘해야 돼. 용어 점수가 잘 나와요. 용어 점수가 잘 나오면 합격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게 뭐냐면 키워드예요, 키워드. 용어가 중요하다는 말은 꼭 키워드야. 그래서 제가 이거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100%. 100% 맞는 말인데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랑 똑같냐? 용어가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냐면 얘는 용어는 공부예요, 공부. 아까 암기한다고 그랬죠? 공부야, 공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합격생이 야 기술서는 용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뭔가 깨우친 것 같은 사람 같잖아요. 깨우친 것 같은 건데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야 기술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거랑 똑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는 곧 시간이에요. 우린 바빠 죽겠는데 야 기술서는 시간 많이 투자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게 키워드를 중요시한다는 거의 맹점이에요, 맹점. 키워드가 중요하죠. 용어가 중요한데 요 용어가 중요한 거를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오늘 결론은 아 요새 용어가 중요하니까 키워드를 답안지에 넣어주셔야지 이번 시험 합격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뒤돌아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씨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적어도 할 얘기는 아니에요. 학원에 왔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많이 보면 기억나잖아요. 많이 보면. 근데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 100% 맞는 말이에요. 키워드는 용어인데 용어는 공부고 시간이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지 볼게요. 논지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다소.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소가 뭐냐? 다소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까 타일 공사에 대해서 내가 적어주는데 그래서 뭐 문제점 이렇게 내가 잡았다 쳐요. 문제점이라고 하고 뭐 1번 뭐라고 적고 2번 3번 뭐라고 적었어요. 아니, 이제 타일은 어려우니까 토목분 계시니까 콘크리트라고 쳐봐봐요. 콘크리트. 그럼 만약에 콘크리트 공사에서의 균열의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뭐 첫 번째로 이제 시공이면 양생부터 나와야 되겠죠. 양생. 그래서 양생 잘못했다. 뭐 다짐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문제점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여기 문제점 이렇게 적었는데 1하고 이렇게 적고 2, 3, 4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요거 두 줄 이렇게 적었는데 얘는 엄청 적었죠? 조금 적고 조금 적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논지가 있는 글 같아요? 거의 답정남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논지가 있던 글이라는 건 뭐냐면 뭐가 더 주장이 있어 보이냐 이거예요. 주장.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이 답안지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800명, 861명 중에서 내 답안을 제발 뽑아달라 이거잖아요. 내 답안을 뽑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좀 잘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분량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분량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뭔지 내용도 모르지만 얘가 잘 적은 거예요. 왜냐면 강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콘크리트 답안지 적으시면 양생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시공에서 양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점부터 양생 해가지고 적었어요. 근데 얘는 만약에 양생이 몰라가지고 여기다가 뭐 그 장골재율 적었어요. 뭐 골재 상태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많이 적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못 적은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양생을 적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겪은 현장에서 이 골재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구색상 얘가 강조가 빵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거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질은 상관없는 거예요. 분량적으로 양이 많은 거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이게 다소예요. 다소. 그래서 많이 적고 조금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많이 적고 조금 적고 또 많이 적고 이 다소를 지켜주면서 답안지를 적으면 논지가 있는 글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답 떠나서 다소를 지켜주면 된다. 다소. 내용은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 엄청 유명한 분이었어요. 저희 성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청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콘크리트 전공이었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 오땡땡 교수님이신데 얼마나 유명하냐면 저희 학교는 이제 원서를 보거든요. 원서를 보는데 원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오스러 해가지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만든 법칙이 있어요. 그게 원서에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셔가지고 이제 잘리셨는데 이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기술사 논지에서도 이 오의 법칙이 있어요. 오의 법칙. 그 오가 이 오도 아니고 이 오린지 할 때 오도 아니고 한글 오도 아니고 무슨 오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모음이죠. 모음 오. 이 모음 오의 법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이 내려 긋는 세로선과 이 가로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에서 이렇게 쭉 변해간다고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애가 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술사에서 우리가 찍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물어보는 바.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럼 균열에 대해서 내가 균열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그 내가 공부한 거 있잖아요. 공부한 거를 균열에 해당되는 거 따박따박 다 적어주는 게 바로 얘예요. 외우는 거 따박따박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균열과 상관없이 다른 것들 확 적어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 얘는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요. 요건 이제 대략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아까 그 PPS 스트럿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죠. 시험 볼 때. 시험은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내가 적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스트럿이라고 하니까 흑막이잖아요. 흑막이니까 흑막이 장판지는 그냥 다 써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가로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답안지를 적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건 얘죠. 가장 좋은 건 얘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그래서 얘가 제일 좋다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어요. 4, 5 이렇게 있는데 3이 제일 좋은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2번이랑 1번이랑 4번이랑 요거랑 요거 얘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기술사 시험에서 적었을 때 뭐가 더 득점을 많이 할까요? 1번이랑 4번이랑. 네? 제가 뭐 거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식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답을 정해놨으니까. 4번이 얘가 고득점이에요. 고득점. 그럼 1번은 저득점이냐? 얘는 불합격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많이 적었잖아요. 물어본 거에서 많이 적었는데 얘는 떨어질 확률이 높고 얘는 고득점 받을 확률이 높아요. 고득점 받을 확률. 그래서 뭐 2번, 3번 비교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1번이랑 4번과 비교했을 때 얘랑 얘의 차이점이 확 있는 거. 이게 되게 우리 기술사 공부하실 때 확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제 레이아웃, 키워드, 논지에 대해서 요소들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저거를 마저 보기 위해서 유인물 요거 제가 드렸죠? 이렇게 생긴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유인물 사질토와 점성토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제 요즘은 기술하시오란 말이 안 나오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건축 토공사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토목에서는 연약지방 계량할 때 사질토 점성토 나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성토 이제 흙 이제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 구분하는 게 사질토 점성토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모든 게 다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기술사에서는 극단적이에요. 이 흙은 사질토, 이 흙은 점성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 주고 그거에 맞는 답안지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신 분들한테 유인물 이걸 드렸는데 이거 제가 쓴 거예요. 한번 보시면 1번 서론 쓰고 대제목 2번 사질토의 특성은 나오죠. 그래서 뭐 상대 밀도부터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 다음에 대제목 3번 점성토의 특성 하고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결론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결론이라고 마무리가 되면서 3페이지로 적혀있죠. 3페이지. 아까 서술형이 3페이지로 정답했잖아요. 3페이지로 적혀있고 마지막 페이지는 뭐예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얘를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내가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암기법을 이제 뭐 DDP가 물에 저으니 BB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긴다든지 아니면 밑에처럼 뭐 이렇게 외운다든지 해서 암기법을 적기 위해서 오른쪽에 적어 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답안지를 왼쪽 3페이지로 이제 답안지를 적는데 답안지를 보세요. 이 답안지가 첫 번째 레이아웃이 적용이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근데 시간은 모르죠. 제가 이제 얼마 만에 썼는지. 그러나 분량적으로는 3페이지 아예 다 꽉 차게 적었고 그리고 뭐가 돼 있어요? 그림 도해가 잘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박스 공식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시공도 들어가 있고 여기 그래프 있고 그래서 요 그림 도해가 잘 들어가 있다. 키워드는 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제가 교재를 보고 적었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세 번째 논지인데
얘는 다소는 적용되어 있고 이 5의 법칙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다소 보세요. 다소를 보면 이제 이 페이지 보세요. 그 두 번째 페이지. 그래서 반가로 5번 보일링 현상 발생 이렇게 있는데 6번 벌킹에 대해서 제가 한 줄밖에 적을 게 없어가지고 한 줄 적었어요? 아니면은 뭔가 불량상 넘어가야 되니까 한 줄만 적은 거예요? 불량상 하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제가 대놓고 다소를 예민비는 많이 적고 틱소트로핀 한 줄로 끝냈죠. 히빙 이제 보일링 히빙 누구나 다 아는 국민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쓸 게 없어요. 그러나 예민비를 강조를 해줬기 때문에 나의 답안은 이 히빙은 그냥 안전님만 넣어주고 끝낸 거예요. 그렇죠? 다소가 적용되어 있다. 다소가 적용되니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마철력에서 다시 또 강조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소를 맞춰서 적어준다. 근데 얘는 지금 아까 5의 법칙 적용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답안에 사제토의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 다짐 시험 있죠. 현장 다짐 시험이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 쳐봐봐요. 사제토의 특성에. 그러면은 채점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긋고 싶어요? 아니면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 적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현장 다짐 시험을 적어주면 이 사람은 시공기술 좋네 해서 채점하죠. 점성토에도 만약에 여기다가 프리로딩을 적어요. 프리로딩은 탈수공법 만약에 적어놔요. 여기다가 점성토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이론적인 게 아니고 뭔가 현장에 적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금 점성토의 특성과 그 프리로딩 요거는 학원에서 배우는 단원이 달라요. 교재 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답안지 안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프리로딩을 묻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묻지 않은 거예요. 프리로딩을 묻지 않았는데 옆으로 넓혀가지고 많이 적어주는 거. 이게 되게 기술사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기술 빨리 학교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자유자재로 되는 분들이다. 이게 되게 크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얇고 넓게 알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어떤 대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프리로딩을 해서 점수를 얻으려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적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갖다 쓰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게 실제로는 효과가 더 좋다.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깊이 적는 것이 아니고 다 갖다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잘된 예시니까 참고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요 단기간 합격 기준에서 결론을 내리면 소결론 내리면 뭐냐? 결국 레이아웃, 키워드 논지, 시간 분량 그림도의 용어, 다소, 5의 법칙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단기간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랑 얘를 갖고 합격을 하셔야 되세요. 1번, 3번. 요 2번 키워드는 제가 단언컨대 소장님들이 오늘부터 내가 주거를 공부하겠다 마음 먹고 1년 뒤에 이 자리에 오셔도 저한테 공부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1년 되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 제가 가가지고 요 암기가 많이 돼 있겠네, 공부가 많이 돼 있겠네, 열심히 하셨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순사례를 치죠. 아니라고. 이 키워드 부분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갈 수 자체가 없어요. 더군다나 내년 2월 시험 합격하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휴일날. 지금 여기 내년 2월은 떨어지고 싶어서 오신 분 없잖아요. 내년 2월이라 치면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긴 것 같지만 연말에 이제 KPI 이제 신경 쓰고 이제 마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확 가고 연초에 바쁘죠. 그럼 이거 공부할 시간 생각보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달 시험에 내가 키워드를 시험지에 담아가지고 채점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학원에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수강님들한테. 이걸 기대를 안 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로 공부를 해서 합격하려고 하시면 3년에서 5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장수생분들이 여기에 항상 몰입되어 있어요.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100% 여기에 집중하시고 있어요. 집착. 근데 이게 아니고 1번과 3번을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사는 1, 3 레이아웃과 논지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시간 내 분량을 완전히 다 채우고 그림 도해를 넣은 다음에
다소와 여러 가지 개념을 다 갖다 적으면 그게 합격을 하는 거지. 이건 이거 정확도거든. 정확도, 암기, 정확성. 완벽하게 정확하게 적으려고 한다면 아까 그 PPS, 아까 MPS 이런 거 있죠? 저런 건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저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거 이외에 다른 게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 시공계획서 그것도 뭐 라멘교회 뭐 15m, 8m 나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애시당초 얘를 목표로 하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숙사는 단기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뭐냐면 학원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의를 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쉽게 하고 두 번째는 어렵게 하고. 근데 어렵게 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토질역학 강의하면 그 선생님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필기하고. 근데 필기 열심히 하시죠. 제가 별말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다 막 타겟 프락션 얘기하면은 다 노트 필기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 공부해.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유 강의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강사로 돋보이게 하는 거지 시험에 합격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간에는 레이아웃과 논지를 합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가면은 우리가 힘들어요. 쉽게 합격이 안 돼. 그래서 강의를 우리가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제 학원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강의 지금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술반 같은 거 할 때. 그럼 중간에 가면 왜 가냐 그러면은 다 안 돼요. 또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면은 책에 다 있대요. 집에 가서 책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 학원 오기 너무 힘들고 온천 비가 오면은 책에 있는데 이번 주는 책 보고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학원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쉽게 하는 것이 정말 노하우인데 이거를 노땡큐 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어렵게 강의하는 거는 엄청 쉬워요. 아무도 모르게 강의해버리면 다들 저한테 엄청 열심히 잘한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 뭐 그냥 다른 책 보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답이 아니다. 단기간은 무조건 레이아웃과 논지 이걸로 하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 필기하셨죠? 네,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숙사 단기 합격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지금 드는 생각이 어때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지금 머릿속에 별로 떠오르시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의 강의에 대해서 정리가 많이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결국에 뭐냐면 이렇다는 건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거냐. 그래서 이제 원리는 이건데 그럼 집에 가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양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함양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착한 분들만 계셔서 그러시는데 원래는 저 새끼 지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사실은 이제 아주 정상적인 수강생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요 지금 마음이 드셨다고 생각을 하고 자 요것과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 잠깐 보세요. 저희 애가 지금 7세인데 내년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요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좋은 학교 나왔는데 7세가 하는 영어 리스닝이 잘 안 돼요. 정말 잘 못하기도 하지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하는 게. 특히 단어 같은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성인들 공부를 많이 시켜요. 여기 보세요. 이 뭐예요? 텔레스코프. 물어보면 안 되나? 이거 이게 뭐냐면 망원경이죠. 이제 어떻게 이 망원경이냐면 스코프가 보다는 거예요. 보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텔레폰. 멀리 보는 게 뭐예요? 망원경이죠. 그럼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공대생은 또 응용은 잘하니까 마이크로스코프는 작게 보는 거니까 이건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이거 프로포즈.
이거 뭐예요 이거? 프로포즈 평생 안 해보신 분들처럼 프로포즈죠? 프로포즈인데 이게 포즈가 놓다는 거예요. 포즈, 놓다. 프로는 앞에다 놓는 거예요. 앞에다가. 엄마야. 앞에다 놓는 거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프로포즈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또는 프로포절 뭔가 제안하는 거죠. 먼저 말하는 제안을 우리가 프로포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디포짓은 뭐예요? 이거 포짓은 이건 이제 포즈에 이제 변형된 거니까 놓다고 D는 뭐예요? 아래에 놓는 거야. 아래에 놓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다 또는 퇴적시키다 또는 디파짓 뭐예요? 예금 돈을 이제 내려놓는 거 또는 이제 보증금 이런 게 디포짓이에요. 다 아시는 거죠? 모르는 거 있어요? 지금 요 텔레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어원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원으로. 사실 어원으로 공부하면 영어 단어를 몇 가지 안 외우더라도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요새 이걸로 되게 유명세 타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어원으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영어 공부에서 원래 되게 좋아요. 이 어원으로 공부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우리 그 건설에 맞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콘크리트 알아요? 콘크리트는 뭐예요? 콘이랑 크리트랑 합쳐진 거죠. 얘는 뭔가 합쳐지는 거예요. 얘 반대말은 뭐예요? 디스크리트. 얘는 이제 합쳐진 거, 얘는 떨어진 거. 얘 불연속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 우리 시험 볼 때 대표적인 콘크리트가 뭐냐면 우리 그냥 말하는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골재랑 시멘트가 있는데 이 골재랑 시멘트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 콘크리트에서 강도는 골재가 받는 거예요. 붉은 골재가 받는데 이걸 뭔가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형상을 만들어서 붙이려면 일체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뭘 집어넣어요?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물을 집어넣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콘크리트는 시멘트, 골재, 물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재료인데 얘네가 하나로 합쳐지려면,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수화 반응. 그래서 콘크리트 핵심은 수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화 반응을 천천히 하냐, 뭐 빠르게 하냐, 이제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죠. 수화 촉진제, 수화 조절제 같은 거. 그래서 얘가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건데 요 묶어주는 게 우리가 워터다. 그래서 뭐 CaO 플러스 H2 해가지고 CaOH2 그래서 125 칼로리 퍼 그램 해가지고 얘가 열을 발산하면서 얘가 팽창 반응이에요. 팽창을 하니까 열이 또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수화 열 때문에 우리가 또 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요 수화 반응을 이제 이용해서 뭐 서중도 나오고 이제 한중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시멘트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공학적인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이 지금 굳혀야 되는데 이 굳히는 핵심이 뭐예요? 수화 반응, 그렇죠? 수화 반응이고 또 요 그 콘크리트에서 챙겨야 될 거 하나는 이제 수화 반응이고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10배 커요. 그러니까 압축 강도를 받는 부재야. 그럼 인장 강도는 뭐로 받아요? 철근. 그래서 이 뭐야? 콘크리트랑 철근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일체화 시켜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사실 열 팽창 계수가 이제 1 곱하기 10-5승 정도를 변형률을 갖기 때문에 똑같아서 우리가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콘크리트랑 철근을 이제 같이 우리가 일체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철근을 정착시키잖아요, 그렇죠? 철근의 정착. 이제 기술사 공부하시면 철근의 정착 중요해요. 이제 철근은 인장재잖아요. 모든 인장재는 정착을 시켜야 돼, 양단에. 그래서 철근, 뭐 앙카, 그리고 이제 뭐 토목에서는 현수교, 모든 이제 케이블 같은 장력을 받는 건 끝에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인장력을 받죠. 그래서 철근 양단에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가운데는 뭐 어떻게 돼요? 일체화를 위해서 부착을 하죠. 철근에는 그 부착과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합쳐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이게 지금 이 콘크리트에 대한 개론이에요, 개론. 요거를 좀 상세하게 이제 또 공부를 할 건데, 두 번째, 디스크리트가 이제 불연속체예요. 이 불연속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괜히 물어봤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시멘트? 이게 시멘트야, 이게 시멘트? 이게 소일이죠, 소일. 흙의 삼상도죠. 흙이 디스크리트 불연속체예요, 대표적인. 우리가 흙을 부착하고, 흙을 청소하고, 흙을 사용하죠. 토목은 아예 그 토자가 요 토자죠. 목은 이제 나무는 잘 안 쓰니까 이제 콘크리트랑 스틸 쓰니까 토목이라고 하고, 이제 요 흙이 대표적인 디스크리트인데, 불연속체는 콘크리트랑 달리 뭐가 있어요? 불연속체이기 때문에. 왜 불연속체예요? 뭔가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불연속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고, 공극비를 우리가 배우죠. 공극비 E는 VS분의 V, 그리고 공극률은 N이라고 해가지고 V분의 VV, 이게 V죠. VV 이렇게. 그래서 불연속체는 무조건 공극이 생기고, 공극의 정도를 우리가 공극비, 공극률 이렇게 배우는데, 이 공극비라고 하는 것은 흙의 부피분의 이제 공극의 부피죠. 얘는 전체 부피 중에 이제 공극의 부피인데, 이 두 가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다짐에 활용되는 거예요. 다짐.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그 굴착해다가 성토를 딱 하면 그 안에 공극만큼 얘가 치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있고 흙이 치마하는 거기 때문에 VS분의 VV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물이 지나갈 때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이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이 면에 주는 압력이 뭐냐면 침투압이에요. CPG 포스라고 하는. 이 CPG 포스가 이렇게 압력을 했는데 물에도 압력하고 여기도 압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피에서 공극의 부피를 우리가 비율해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 요 그 흙의 이제 치마량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공극 비를 쓰고, 그리고 이제 침투, 물이 흐르는 데 쓸 때는 우리가 요 N을 쓴단 말이에요. 건축은 모르셔도 되고 토목은 아셔야 돼. 이 건축은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이런 거 안 나와요. 침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짐, 요 공극비 개념에서 우리가 토목에서 이번에 무슨 시험이 나왔냐면, 뭐가 나왔냐면 토량 환산율, 이게 시험에 나왔죠. 토량 환산율. 그래서 그 공극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부피가 변하니까 그게 나오고, 그리고 침투되면 뭐예요? 안밀 발생하죠. 그렇죠? 안밀. 그래서 우리가 장기치마, 이런 꼭지들이 여기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디스크리트도 영어 단어로 봤을 때 이거 반대말이잖아요. 얘는 합쳐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의 잘했어요, 못했어요? 빨리 얘기해 봐봐요. 잘했다고 해줘야 제가 얘기가 되죠. 그렇죠? 잘했다고 치고 쳐보고 나서 잘했다고 친다면 강의 잘했죠? 근데 요거를 바탕으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콘크리트에서 쓰려고 한다. 그럼 써져요, 안 써져요? 이건 안 써져요. 이건 제가 강의 신나게 한 거야. 그냥 뭐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강의는 시험장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영어 공부할 때 어원을 공부하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사용이에요. 강사용. 그리고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장 일주일 뒤에 토익 시험 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주입식 교육을 해야 돼요. 그냥 외워야 돼. 이렇게 고품격인 공부를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데, 이거는 원론 맞지 않아요. 그냥 내가 평생 공부하겠다 이러면 하시면 돼. 근데 내가 어떤 목표된 시험이 있고 그 시간 내에 뭔가 남들보다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강사가 멋있게 영어를 많이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기 좋더라. 후해석한 거예요. 전후가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는 시험 합격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재밌지. 선생님들은 저거 재밌어 하면 안 돼요. 저런 건 필요 없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어원으로 공부하는 거는 사실 전혀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기술사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채점 기준은 이렇게 이 원리잖아요. 이것도 영어의 원리예요. 단어의 원리. 이 원리를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어쩌라는 거냐, 이거냐, 어쩌라는 거냐.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기죠.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쩌라는 거에서 중요한 걸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이제 뭐 단기합격 원리 이렇게 써놨잖아요. 단기합격 원리는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수험님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알면 좋은데 뭘 써도 사실은 우리가 결과에는 상관이 없다.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만 내가 익히고 그것만 하면 우야무야 요거가 내가 하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걸 이해해.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모든 걸 이해하냐고요. 자꾸 그걸 원해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이해를 시켜야 학원에 나온다고. 모의고사 때 이걸 하라 그러면 왜 해야 되냐 물어보고. 얘기를 해주면 몰라요. 왜냐면 다 모르니까. 근데 아냐 모르냐 안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하냐가 중요하지. 바빠 죽겠는데. 그쵸? 그래서 원리는 사실 우리가 요 정도 이해한 정도, 그리고 요거 정도 필기하셨죠? 이거 빼고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뭘 하냐. 그래서 뭘 하냐면은 핵심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 뭘 하냐? 다시 재미없는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이게 뭐냐? 정규반에서 숙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반에서 잘 참여해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정규반 숙제에 모든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하는 방법을 다 정해드리는데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 이유를 묻지 마세요.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통해야지 이게 얘기가 되지. 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 얘기해드려야 돼. 지금 제가 1시간 반 설명했는데 이 정도 얘기해드리고서도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숙제를 그냥 하시면 되고 모의고사 그냥 참여하시면 돼요. 시간표대로. 거기에 이미 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이것대로 저희가 그 합격률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 왜 이걸 안 따라오시냐 이 말이에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는 수험생이 이렇게 100명 있을 때 이제 이번 회차에 누가 합격할까 이렇게 딱 보는데 한 50명은 숙제를 했고 여기 숙제 안 했어요. 그럼 저희는 누가 합격했다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발심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내가 그걸 안 하고 싶은.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정확해요? 수현님이 정확해요? 저희가 정확해요. 여기 중에서 다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합격해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갈리는 이제 분기점이 뭐냐면 숙제를 하냐 안 하냐예요. 두 번째, 모의고사에 참석하냐 안 하냐. 모의고사반이 계속 줄어들어요. 점수. 왜 줄어들까요? 숙제는 집에서 이제 몰래 하는 건데 시험은 대놓고 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모의고사반 숙제를 하는데 열심히 시험 준비를 내가 안 했어. 가서 시험 못 볼 것 같아. 그럼 학원에 와요 안 와요? 그러지 제발 말라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 저희가 숙제를 하다가 시험 못 보는 걸 알아요. 이거 뭐 키워드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바빠가지고 숙제만 하고 시험 공부 못한 거 알아요. 근데 오셔야 돼요. 그 와중에 써야 된단 말이야.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400분 동안 아침 9시부터 5시 20분까지 시험 보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10번이잖아요. 그게 3개월에 10번 시험도 안 보고 그걸 어떻게 점수를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정도 와서 시험 보시고 결과를 첨삭 받아야지. 10번도 부족해요. 더 쓰셔야지.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숙제랑 시험.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직면한 그 뭔가 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오해가 많아요. 오해. 지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 못하시고 계시지만 속으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다음 페이지를 준비했어요.